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올인원 2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기 좋은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좀 부동산 정보 좀 더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방법 궁금하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떤 내용 같이 오늘 공부해 볼까요? 네. 역시나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요. 귀 쫑긋하고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투자로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 오늘도 17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치원 제가 정리를 2003년에 하였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했겠죠. 그래서 남은 게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500만 원 갖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좀 대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두려움 극복이었겠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극복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강남의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됐고 더불어 아들한테 작년에 증여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자녀까지 잘 살게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로망이겠죠. 그런 뜻을 저는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바로 두려움 극복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러나 2013년 말에도 기회가 있었고요. 2005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잡으셨어야겠죠.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도 또한 기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부동산 투자의 시기는 항상 열려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기죠. 이 시간도 부동산 투자로 결론은 부자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부자 될 수 있다로 결정 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이 이제 대선이 좀 빨라졌죠.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5월 9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전문가들 또한 지금이 매수 시기야 아니면 간망세라는 의견으로 분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매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분양시장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부터 부동산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를 때 이렇게 분양 물량을 쏟아낸다는 거는 결론은 안 팔릴 시점에 대형 건설사들이 신문 공모 내가면서 분양을 할까요? 결론은 팔릴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형 건설사나 어떤 우리보다 더 투자해서 많이 돈 번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분양 물건이 나오죠. 개포 시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염리동 지구라든가 개포 고도기라든가 여러 군데서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데 문제는 입지가 굉장히 수려하다는 지역이죠. 입지가 수려하면 분양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분양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들이 신축이라는 게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고가에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던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분양 물건이 1,300만 원이 됐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동병상련, 덩달아, 껌 먹고 알 먹기 이런 식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겠죠. 제가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상달아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끌어가는 것이 높게 분양을 한다면 아래까지 미친다. 자상달아를 저는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 물량들이 높게 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분양이 안 판되거나 나중에는 프리미엄까지 붙는 경우들이 많아서 규제가 시작되었던 거죠. 이렇게 완판이 되면 주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치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 단기적으로 어떨까 따지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선이 큰 효과를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이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죠. 결론은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또한 추가적인 어떤 부동산 규제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 그 다음에 대선 후보자에서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이 어떤 걸 정책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이 분양시장 바로 코앞 4월에 분양시장에서 완판이 된다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정말 제가 답답한 거는 이겁니다. 초보자들이 이렇게 뜸들여요. 지금 막 불안하니까 난 안 사고 기다려볼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들은 많습니다. 그래놓고 언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초보자들이 언제 들어가냐면은 바로 남들이 사니까 나도 같이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선점한 투자자들한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점해놓고 마지막에 왕초보자들이 나도 남이 사니까 따라 사야지 할 때 그 사람들 팔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사니까 나도 살면서 끝물 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간망세인 시장에서 오히려 사는 것이 더 선점하면서 그래도 팔 기회가 마련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고 팔지 못한다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내가 왕초보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왕초보자일 때 500만 원을 시작할 때를 돌이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투자자가 왕초보 병아리 삐약삐약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나의 현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혼부부라면 특히 이러죠. 전화를 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대찌개식으로 소시지를 살 수도 있겠고 양파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이렇게 품목이 정해지겠죠. 그러나 여보 뭐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 어떻습니까? 이걸 줘야 돼 저거 해줘야 돼 고민이 많아지죠.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는 걸 잘 넣는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의 중심은 뭘까? 오늘의 기준은 뭘까?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 오늘 소고기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몇천 원밖에 없어요. 그럼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겠죠. 그럼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겠죠. 이렇게 해서 나의 현 상황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상담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봤어요. 모처럼 1억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전문가들 안 찾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자신 있어. 그래서 상가를 몇 개 계약금을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항상 뭐예요? 수요자가 많은 걸 선택해야지 팔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초보자라면 상가보다는 집을 찾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집에서 뭘 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여러 사람이 사줄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뜬구름을 잡기 보는 것도 금물이거든요. 또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나의 현 상황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가 뜸들일 시간에 차라리 지금 간망세라고 한다면 기준을 잡으세요. 초보자라면.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내 현 상황을 미리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간망세일 때는 오르는 지역만 오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거는 오를 지역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를 지역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도 투자할 곳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 사야만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겠죠. 모르시면 저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 반드시 투자할 만한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반드시 찾으세요. 어떤 데는 이런 데가 있어요.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 해제된 지역 있죠. 비싸게 들어갔는데 원가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개발 호재로서 빵점인 지역이었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개발 호재 있다고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발 호재 들어가셔야 되고 왕초보자라면 미리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다 궁금하시고 상반기에 내가 그래도 투자해서 뭔가 좀 돈 좀 벌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전화를 주세요. 02-316-0000 김정미 원장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 4월에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많이 쏟아낸다는 그런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관망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야 할 때인가 이 두 가지를 두고 정말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자, 오를 지역을 찾아서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정미 원장님의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좀 더 자세한 상담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미 원장님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핫트렌드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좀 살펴볼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자라면 상가보다는 집이 좋다. 그러나 제가 상가를 들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상가 중에서도 선택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에서 전철이 들어가면 지방에서 놀기보다는 서울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거는 서울에 있는 부분이고 핫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핫한 지역에서도 양재동인데 상가를 살 때는 정말 고려할 게 권리금이 붙을 지역인지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지역인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호선과 신분당선 양지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로는 상가에 홀이 있고 우리 특히 내부에 권리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이 미리 설치가 된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중에 신축 상가라는 겁니다. 화장실이 있고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는 6.61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실사용 면적은 2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나 밖에 테라스 부분이 있어서 덜 넓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9월 준공 예정이고 3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좀 저렴한 편이에요. 기존에 이 매물 지역이 권리금이 5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무권리로 들어간다는 게 장점입니다. 2억 원 정도 매물이고요. 전세시는 1억 8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시는 2천에 80만 원 예상하는데 월세시는 6천만 원 정도 투자로서 월세 이자를 내고도 한 40만 원 정도 남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금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장인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무실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정말 벅실벅실하다 그러나요? 되나요? 예,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 6m, 8m 사거리 코너로서 26m와 21m 도로에서 대로변에서 보이고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스타벅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다. 그런데 카페베네나 스타벅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영구조성단지가 100만 평이 상반기에 지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작년에 했었죠. 이게 올해 상반기에 조성이 된다면 갑자기 대지값만 해도 많이 껑충 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대지값 상승과 더불어서 유동인구 증가에 의한
매매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처럼 상가를 들고 나왔단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재역에서 8분이고요. 특히 대로변 26m, 21m에서 가십거리가 있다. 현재만으로도 통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없어지고 점심때 이 식당이 있던 곳인데요. 식당에 제가 한번 차를 끌고 갔는데 못 먹고 돌아왔습니다. 줄을 너무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서초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살기 좋은 곳에 상가도 또한 있는 부분이 있겠고 개발호재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개발호재도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서초구청이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LG나 KT, 삼성 연구단지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바로 근처에 있고요. 농협 본사 또한 근처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이루지 않나 보여집니다. 먹자 골목인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양재역이 이미 이 더울 역세권이지만 향후에 GTX가 들어간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거기는 대지가 상승에 의한 상가도 매매가 상승을 바로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바로 1분 거리에 강남역에서 강남역과 그 다음에 서울대역이라든가 왕십리역이라든가 정말 여의도까지 명동 남대문 시장까지 다 갈 수 있는 버스가 바로 1분 거리에 있는 것도 어떤 가격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도 굉장히 화려해서요. 우리가 상가 건물 또한 깨끗해야 됩니다.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6m, 8m 도로의 사거리 코너고요. 바로 여기죠. 코너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상가가. 그래서 밖에 야외 테라스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파라솔 한 4-5개 설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무 테라스로 들어가면 눈에 띄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커피 선물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매매가 2억 원입니다. 월세로 놓는 게 적당하겠죠. 2천에 80만 원 예상할 때는 월세 시는 6천만 원 투자, 전세 시 2천만 원. 그러나 월세 수입이 아니라 대지가 상승과 권리금이 붙을 지역이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궁금하시고 상반기에 꼭 매수하고 싶다라신 분들 0231-00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권리금 없이 매수 가능한 상가 매물이고요. 향후에 매매가 상승 예상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시세 차이 챙겨 가실 수 있는 상가 매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첫 번째는 상가였다면 여기는 정말 전철역의 코앞이라고 말할 수 있는 투룸의 매물 들고 나왔습니다. 좀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초동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2분 거리입니다. 2호선, 3호선이라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 유동인구 많겠죠. 방 2개 거실 발코니로 형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대지 지분은 17.85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3.38로서 이 실사용 면적이 다른 어떤 집원들하고 좀 틀린 게 저희는 내부를 정하기 때문에 12평이 넘는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총 6층 중에 3층이고요. 2017년 6월 예정이어서 5층까지 건물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꾸 나온 매물입니다. 3억 2,500만 원 예상할 수 있겠고요. 전세시는 2억 8천만 원이라면 전세시는 4,500만 원 투자 더블 역세권이고요. 요 정도 평수가 주변에 3억 7,5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해요. 월세도 잘 나가는 지역이죠. 여기에 월세 수요자는 바로 누가 될까요? 바로 대학교가 붙어 있는데 대학교는 이렇게 많이 주고는 안 들어오겠죠. 친구하고 2명이서 들어올 경우나 또한 주변에 법조타운이 있죠.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또 법무사라든가 학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바로 옆에 또 롯데 본사가 들어온다면 더욱더 대기업 또 삼성 본사에서까지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대기업 일원이라든가 고급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춘 부분이라 월세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액이 지금 좀 저렴하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라시는 분들 선뜻 투자해줘도 저는 좋을 매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주변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죠. 롯데가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세대 위치가 바로 교육대 바로 입구고요. 전철역 양쪽 2호선, 3호선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희소 가치가 정말로 좋은 매물입니다. 주변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희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내 앞에 누군가가 들어서는 게 좀 어려운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학생 수요층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겠고요. 정말 우리가 뭐 하나를 살 때는 대학가만 보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대학가 또 법조인 그다음에 대기업이 두루두루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확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많으니까 사셔도 좋을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들어갑니다. 특히 조명까지 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건물 누구네 건물이야 나 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거실장, 옷장, 빌트인 냉장고 전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억 2,500만 원입니다. 투룸에는 잘 옷장, 거실장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전세로 놓으시는 4,500만 원 투자, 월세시는 3,에 120만 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 차익을 고려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선뜻 전화 주셔도 좋을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직장인과 학생 임대 수요 풍부한 교대역 초역세권 매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두 가지 트렌드 매물로 함께 해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분께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시청자 선곡은요. 1877님께서 신청해주신 트와이스의 낙낙입니다. 자, 김정미 원장님의 두 가지 핫트렌드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음악과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만 들려줄래요? 밤이 되면 내 맘속에 주는 문이 열리죠. 누군가 필요해. Someone else. 자꾸 상승이네. 몰래 훔쳐보네. knock on my door. knock on my door. 원하면 해도 playboy. 때문에 난 bad boy. 당신이 필요해. knock knock. 내 맘이 열리게 두드려줘. 세게 쿵쿵 다시 한번 쿵쿵. Baby knock on my door. knock 쉽게 열리지는 않을 거야. 내 이거 뭐라도 다시 와줘. 준비하고 기다릴 거야. Baby knock on my door. 그 하루가 듣고 싶은 걸. knock on my door. 필요 없어 gold key, oh get lucky. 진심이면 everything's gonna be okay. 어떻게 벌써 왔나봐.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혼자 있을